왕의 복수 24년을 기다린 한 남자의 이야기. 1786년 겨울, 남대문 형장에 차가운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사형수 한 명이 형틀에 묶여 있었죠. 그의 이름은 구선복. 한때 무종, 즉 무장들의 왕이라 불렸던 남자였습니다. 군중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고 멀리 궁궐의 누각 위에서 한 남자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이었죠.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부항. 아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24년이라는 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매일 원수의 얼굴을 봐야 했던 시간. 24년 동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그토록 오래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17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창덕궁 뒤주 앞에 11살 소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소년의 이름은 세손.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뒤주 안에는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갇혀 있었습니다. 영조 임금의 명령이었죠. 세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이유로 뒤주에 가두어졌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소년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뒤주를 지키는 군사들만이 꼼짝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군사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바로 구선복이었습니다. 총융사의 지위에 있던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뒤주를 지켜보고 있었죠. 소년이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구선복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고개를 돌렸을 뿐이죠. 그 순간, 그 표정, 그 눈빛이 11살 소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찍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소년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죠. 다만 한 가지만 마음속에 새겼을 뿐입니다. 이 얼굴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소년의 꿈속에는 늘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주를 두드리는 소리, 아버지의 희미한 신음소리, 그리고 구선복의 차가운 눈빛이었죠. 증오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싹을 틔울 수 없었죠. 소년은 너무 어렸고 너무 약했으니까요. 밤마다 그는 뒤주 안에 아버지를 꿈꿨습니다. 답답한 어둠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침묵. 그리고 그 침묵 너머에는 항상 구선복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구선복은 조선 최고의 무장이 되었습니다. 1770년대 구선복의 이름은 조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총융사에서 훈련대장으로 승진한 그는 사실상 조선군의 총지휘관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무종이라 불렀습니다. 무장들의 왕이라는 뜻이었죠. 그의 한마디에 수천 명의 군사가 움직였고 그의 눈빛 하나에 조정 대신들도 긴장했습니다. 황금빛 갑옷을 입은 구선복의 모습은 위풍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풍 뒤에는 차가운 권력욕이 도사리고 있었죠. 구선복은 자신의 권력이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는 왕들이 바뀌어도 자신만은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소년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년이 언젠가 왕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776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영조 임금이 승하했고 25살의 세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 임금의 즉위였죠. 즉위식 전날 밤 정조는 홀로 뒤주가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왕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소년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죠. 그의 눈 속에는 14년 전 그날의 분노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허공을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갇혔던 그 뒤주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조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부왕.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들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첫 조회가 열렸습니다. 백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중에는 구선복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구선복은 익숙한 표정으로 절을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정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충신은 변명이 필요 없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선복은 고개를 들어 정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으려 했지만 정조는 이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홀로 고민에 잠겼습니다. 구선복을 당장 제거할 수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권을 쥐고 있었고 조정의 절반이 그의 편이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강한 자는 빨리 복수하는 자가 아니다. 적이 더 이상 붙잡을 곳이 없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다. 정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기다리기로. 이상하게도 정조는 구선복을 더 가까이 두었습니다. 1778년 정조는 구선복을 3군부 총리 대신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권력을 주었죠. 조정 대신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경은 과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을 가까이 둘수록 칼날은 더 정확해진다는 것을 말이죠. 정조는 매일 구선복을 봤습니다. 조회에서, 연회에서, 군사회의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눴고 때로는 웃기까지 했습니다. 구선복은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교만해졌고 더욱 방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정조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차고 기울기를 반복했고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구선복은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정조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 낙엽이 쌓이고 겨울 눈이 내렸습니다. 정조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갔고 구선복의 머리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응어리진 증오로, 다른 하나는 교만한 자신감으로 말이죠. 매년 정조는 남대문 형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복수에도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정조의 신하들 중 일부는 왕의 속마음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볼 수 없었죠. 왕의 눈빛은 너무나 깊고 어두웠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정조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점점 더 고독하게 만들었죠. 그는 때때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증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것인가? 하지만 그럴 때마다 뒤주 안에 아버지가 떠올랐고 구선복의 차가운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다짐했죠.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1786년 운명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그 해
가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겨우 5살이었죠. 정조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4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 그 고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의혹이 있었죠. 궁궐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독살이 아니냐, 누가 세자를 해쳤느냐는 소문이었습니다. 정조는 밤낮으로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자의 죽음과 연결된 실마리들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있던 구선복이었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들의 죽음이 그에게 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24년 동안 참고 견뎌온 분노가 마침내 폭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정조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이용하는 것을 용서해다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복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해 겨울 한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구선복이 역모를 꾀한다는 고변이었습니다. 고변의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구선복이 사병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 무기를 은밀히 모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역적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일부는 사실이었고 일부는 과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이었고 이제 그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정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그대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로다. 내가 그대의 죄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대가 걸어온 길이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다. 12월 초하루 밤, 금부도사들이 구선복의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한때 무적이라 여겨졌던 무종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끌려가는 동안 정조는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그가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구선복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나는 충신이다. 나는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죠. 24년 전 뒤주 앞에서 울던 소년의 목소리를 그가 듣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선복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역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가 사병을 양성했다는 증언, 은밀히 무기를 모았다는 증언, 역적들과 내통했다는 증언이었죠.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신문실 밖 어둠 속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나는 왕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나는 그저 원수의 죽음을 보고 싶은 아들일 뿐이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문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구선복은 점점 지쳐갔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죠. 12월 초 8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능지처사, 즉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극형이었습니다. 정조는 직접 판결문에 서명했습니다. 붓을 들 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먹이 종이에 스며들며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피가 번지는 것처럼 말이죠.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24년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뒤주 앞에서 울던 11살 소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청년, 그리고
복수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죽여야 했던 왕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정조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때가 온 것입니다. 24년 동안 기다려온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죠. 12월 초 9일 남대문 형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곧 눈이 내릴 것 같았죠. 구선복이 끌려왔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무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죠. 형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니, 햇빛은 없었습니다. 그저 흐린 하늘 아래 차가운 쇠부티의 빛이었죠. 군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형장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 누각 위에서 정조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동자만이 움직였죠.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칼이 내려갔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곧 잦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칼이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24년을 기다렸습니다. 24년 동안 매일 밤 이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승리의 쾌감도, 복수의 만족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형장을 뒤덮었습니다. 붉은 피와 하얀 눈이 뒤섞였습니다. 정조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부항. 아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살았습니다. 24년 동안 이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형이 끝났습니다. 형장이 정리되었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정조는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공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공정은 아버지를 돌려주지 않는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4년 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남자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정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듯이 말이죠. 다음 날 정조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용령을 창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친위 부대. 누구도 왕을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군대였죠. 더 이상 아버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이상 자신 같은 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장용령을 만들면서도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를 만들어도, 아무리 많은 적을 제거해도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정조는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복수를 이룬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왕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좌는 너무나 차갑고 외로웠습니다. 그는 종종 뒤주가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서서 과거를 회상했죠. 11살 소년이었을 때, 25살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49살의 복수를 이룬 지금. 무엇이 변했을까요? 모든 것이 변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고통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정조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과인은 24년을 기다렸소. 복수를 위해서였소. 그런데 복수를 하고 나니 알게 되었소. 복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복수는 새로운 공허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오.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눈빛에서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보았습니다.
정조는 재위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했고 규장각을 확대했으며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역사는 그를 위대한 개혁 군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조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업적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복수를 위해 24년을 기다렸던 남자. 그리고 복수를 이룬 후 공허함에 빠진 왕의 모습을 말이죠. 그는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억울한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1800년, 정조는 4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인은 평생 강했소. 하지만 가장 강한 순간이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소. 그의 눈은 감겼고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이고 권력에 대한 이야기이며 인간의 고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권력은 왕좌가 아닙니다. 가장 큰 권력은 원한을 품은 자의 인내심입니다. 정조는 24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복수를 생각했고 매일 밤 잠들 때마다 그날을 꿈꿨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겼고 자신의 분노를 억눌렀으며 자신의 고통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복수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복수를 이룬 후에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수의 진정한 대가입니다. 복수는 공정을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영혼을 앗아갑니다. 복수는 만족을 주지만 동시에 더 큰 공허함을 남깁니다. 정조는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24년이 지나간 후였고 그의 청춘은 이미 복수에 바쳐진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로웠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혼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조를 기억합니다. 위대한 개혁 군주로, 뛰어난 학자 왕으로,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를 이끈 지도자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복수를 꿈꿨는지, 그리고 그 복수가 그에게 무엇을 남겼는지를 말입니다. 정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복수는 정당한가? 공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권력이란 무엇인가? 24년을 기다린 남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증오와 용서, 복수와 공정, 권력과 고독에 대한 질문들 말이죠. 정조는 복수를 이뤘지만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적을 무찔렀지만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조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가장 큰 힘은 복수하는 힘이 아니라 용서하는 힘입니다. 가장 큰 승리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증오를 이기는 것입니다. 정조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복수의 끝에는 공허함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